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 항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면 뭐였다? 여기 있는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3만 원 초과하는 거래를 입력하게 되면 위에 있는 거 입력할 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3만 원 초과하는 거래 5만 원이 되니까 3만 원 초과하죠. 3만 원까지도 아니에요. 3만 원만 돼도 이게 금액 예를 들어 3만 원만 돼도 3만 원만 된다고 했을 때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죠. 여기가. 그죠? 근데 3만 이름만 해도 카드 사용 여부를 물어봐요. 카드 사용 3만 이름만 해도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 3만 원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게 돼 있어요. 적격 증빙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세금 계산서냐, 계산서냐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 없어요. 항목에. 카드 사용 여부만 물어봐요. 신용카드나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래 시작하면 설명해드렸듯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그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이잖아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 항목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를 가지고 사온 것들은 일반 전표 입력하지 않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기 때문에 여기는 금액 없이 그냥 신용카드냐 현금 영수증이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적격 증빙이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1번을 그렇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영수증으로 했다 한 경우에 2번을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카드 등이니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끊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은 0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0번을 눌렀다는 것은 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수취하지 않았어? 그 이유를 알려줘 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4를 입력할 수 있는데 1번은 명세서 해당 사항 없음 해서 거래를 원래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번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가끔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서 뭐 뻥튀기 팔고 뭐 옥수 팔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이따가 차 막히니까 그냥 자기 집에 있는 거 들고 나와서 팔았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사업자와 거래인 경우에는 명세서 해당 사항 없음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 이해는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라는 것은 반드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하고 2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건 반드시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는 누군지를 이제 밝혀줘야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가산세 항목도 해당되고 하니까. 그죠? 세 번째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이 있어요.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15번부터 35번까지 이런 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 읍면 지역 소재부터 시작해서 유료 도로 통행료까지 이런 것들은 법에 예외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사업자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 항목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클릭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국가 등과의 거래다 혹은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다 하면 이게 클릭하면 되고 아니면 구분 입력에다가 20 이렇게 쳐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목을 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 제외 항목 명세서 제출 제외하지 않아도 법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인 경우에는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증빙불비 원인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 증빙불비는 웬만하면은 입력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증빙이 없다라고 한다면 법인 같은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상해로 바로 가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그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 2, 3번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이 없어요. 원인 입력 4번 하시는 게 아니라 뭐다? 영수증이라도 받긴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만 이게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적격 증빙이 아닌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으로 입력해 주시고 증빙 불비 같이 아무 증빙 없이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설명해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까지는 그쵸,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내역을 입력하면서 위에 상단부에 있는 메뉴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상단부에 있는 메뉴들은 별도로 이제 이 내역이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금 관리는 어음이나 그 차입금 같은 경우에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미지급이 아니라 지급어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급어음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급어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자금 관리가 나타나요. 보통 여기는 보통의 기입니다 그러면 자금 관리가 이게 눌러도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아래도 눌러보시면 지급어음을 한 경우에는 자금 관리가 활성화돼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그렇죠. 하단에 지급어음에 이게 누가 발행한 거고 어음 번호는 몇 번이고 이런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여기 자금 관리는 그냥 아무 때나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 지급어음이라고 입력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급어음이나 차입금이라고 입력된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 관리에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뿐만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항목은 복사예요. 전표를 보니까 내가 이런 여기 있는 분계가 보니까 이 분계가 다음 달에 똑같이 또 일어났어요. 2월 달에 똑같이 일어났더라 하는 경우는 다시 또 칠라니까 귀찮으니까 물론 이게 한두 개인 경우는 쳐도 시간 별로 안 걸리겠지만 뭐 공통적으로 똑같은 분계가 발생을 뭐 한 열 몇 개 분계가 그 다음 달에 똑같이 발생하더라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복사해가지고 2월 달에서 2월 달도 똑같이 2월 4일 날 발생했더라고 한다면 확인해서 눌러주시면 봐봐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똑같은 분계가 아래도 똑같이 복사가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분계 눌러보면 위에 복사라고 써 있어요. 원래 있던 거 오리지널이고 이것은 복사 분계가 이런 식으로 복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2월 4일 날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2월 4일이 아니라 3월 4일이었는데 잘못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동해서 사실은 2월 4일이 아니라 3월 4일이네요 라고 해서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3월 달로 분계가 바뀌었죠. 3월 달로 바뀌어서 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월별로 입력하다 보니까 흔히 이런 실수를 잘못하면은 그달 거 다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입력하고 했어요. 근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어떻게 한다? 이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일자로 그 전표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복사하고 이동하고 이런 기능은 편리한 기능 되겠죠. 자, 그리고 검색 기능이 있는데 검색 기능은 이렇게 조건을 줘가지고 전표들이 지금 여기는 몇 건 안 되니까 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 전표가 보통 1년치 전표가 보통 회사들도 한 1000건? 물론 1000건 안 되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작은 경우에 보통 법인 같으면 1000건이 기본적으로 넘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찾으려면 힘들겠죠. 일자별로 찾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에서 전표 검색에 조건을 줘서 전표에서 뭐 복리후생비 내역을 찾고 싶다면 복리후생비 내역을 뭐 한번 해볼까요? 복리후생비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를 찾으면 전체 입력한 것 중에서 복리후생비 내용만 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케이프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고 자, 그런 그 기능 되겠습니다. 검색은.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게 이제 중복 검색은 입력하다 보면 같은 전표를 두 번 입력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복 검색하면은 중복되는 것이 없는가 봐주는 거죠.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그러면 중복 검색을 의심을 해요. 그리고 아래 있는 것은 대차 차익 검색에서 내가 입력하는데 차변과 대변 금액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검색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차 차익에서 나타나겠지만 그죠? 자, 그리고 아래 뭐 있어요? 메모 검색이 있는데 메모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기능 중에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에 메모 있어요. 메모. 그래서 메모 기능에다가 이 분계는 뭐 어떤 거 내용입니다라고 제목을 줘서 입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의심 거래 해가지고 메모에다가 회사에 꼭 문의할 것 문의예요. 문의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 이 거래는 회사에다 꼭 물어보자라고 한 경우에는 이렇게 메모 돼 있잖아요. 메모 써 있어요. 메모 써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색깔 약간 색깔이 빨간색 바뀌어요. 이 빨간색 보이시죠? 이렇게 메모가 나타나 있는 것은 어떻다?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다. 그런 메모 있는 것만 검색할 때도 메모 검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문의사항이 문의라고 계속 쓰는데 아까 뭐 입력했죠 우리가? 입력한 것을 내역을 까먹었는데 회사에다가 회사
회사 내역을 한 거예요. 회사에다 문의할 거 했을 때. 그래서 회사라고 쓰면은 회사에다 문의할 거 회사 치면은 검색 실행 누르면 회사에다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들은 다 검색할 수 있게 메모를 내역을 검색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줘가지고 검색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역시 또 이스케이프 자판의 왼쪽 상단에 보면 ESC 써 있는 것을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카드 매출인데 카드 매출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카드 매출에서 카드 매출한 내역은 여기 보다시피 카드 결제 처리한 경우에 우리가 매출했는데 카드 한 경우에는 이쪽으로 F7 누르면 카드 매출 처리가 되는 거고 이 F8 적용 수정은 이전에 여기 우리가 만들었죠? 이 관련해서 만든 것 내역들 그 내역들 수정할 때 적용 수정 누르면 여기 있는 적용들을 수정해서 다시 입력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거였고 이 번호 수정 뭐라 그랬죠? 번호 수정은 전표의 번호를 바꾸고 싶을 때 번호 수정 누르면 이렇게 전표의 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삭제한 데이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잘못했다. 삭제시키자라고 삭제를 시켰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잘못 삭제시켰네. 위에 있는 거 1월 4일 걸 삭제시켜야 되는데 3월 4일 거를 왜 삭제시켰지? 그런 경우 다시 입력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삭제된 것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삭제한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삭제한 데이터 내역 보여주는 거 이렇게. 했더니 아까 식당에 했던 이것도 삭제했었고 이거 삭제했다. 그중에서 얘를 다시 되살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선택해서 데이터 복구 누르시면 되고 그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두 개들은 아예 영원히 없어버리고 싶다고 한다면 휴지통 비우기 하면은 완전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삭제한 데이터는 다시 복구가 됐고 그리고 영원히 삭제할 것은 삭제시켜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삭제한 데이터 기능입니다. 여기 전기분 전표가 있는데 이 전기분 전표는 이전 시간에 여기 창에 대해 설명할 때 전기에서 전기 내역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왜 전기분 전표가 별도로 또 있죠? 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 전기 실행과 여기 전기분 전표는 차이가 발생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전기를 누르면 별도의 창이 하나 떠서 전기 내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기 내역을 이쪽에다가 현재 이번 기에다가 복사해 올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있고 참고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어도 하지만 여기 전기분 전표는 별도 창이 아니라 같은 창에 전기분 전표 내역이 떠요. 이렇게 눌러보면 전기분 전표 내역을 불러올까요? 해서 확인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전기분 내역이 입력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뜰 거예요. 근데 그냥 누르면 전기분 전표가 내역이 불러와져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불러와진 내역을 복사할 수도 있어요. 복사해가지고 전년도에 보니까 이 금융상품에 대한 분계가 되게 복잡했어요. 파생상품이어가지고 복잡한 분계가 있었는데 분계를 이 분계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되게 지난번에 내가 분계를 어떻게 했었지? 그걸 참고하려면 전년도에 전기분 전표를 보고 그 내역을 이렇게 했었구나 하고 복사해가지고 와서 그 내역을 금액을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기분 전표 입력이 유용하겠죠. 여기 있는 것은 전기분 전표를 띄울 수만 있지 올해 걸로 복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창이 별도로 뜨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전기분 전표는 창이 별도로 뜨지는 않지만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전기분 입력했던 데이터를 복사해 올 수 있는 기능은 있더라라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여기 컨트롤 F9번은 전표 삽입인데 전표 삽입은 중간에 이제 내가 꼭 일자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1월과 4월 사이에 2월 달기 분계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분계 하나 더 입력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전표 삽입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중간에다가 전표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8일 날 역시 돈 나갔는데 보니까 임차료를 했더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임차료 100만 원 이렇게 참 입력할 때 또 하나 설명을 좀 그랬는데 이 동그라미 3개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10개, 6개죠 지금. 100만 원이면 제가 근데 금방 못 찾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0 이렇게 0자를 눌러서 1000000 이렇게 누르지 않고 한꺼번에 0 3개씩 찾았죠.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플러스 키 있어요. 숫자판에 보시면 숫자판에
플러스 키가 있는데 이렇게 1 누르고 플러스 키를 한번 누르면 0이 3개가 쳐져요. 또 한번 플러스 키 누르면 0이 또 3개 쳐져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키가 0 3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빨리 치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이러면 10억 임차료가 10억 하면 그러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지워서 10억을 누르고 싶다 한다면 1 플러스 하면 단번에 플러스 키 3번만으로 10억이 됐죠. 이렇게 10억이에요.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10억도 1과 플러스 3개만 누르면 이렇게 10억까지 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플러스면 계속 더 나와요.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0 3개를 일일이 000 치지 않아도 플러스 키 한번 누르면 0세가 쳐지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기능 이 위에다 설명하다가 생각이 났으니까 혹시 0 3개 쳐야 될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전표 삽입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다가 전표 삽입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 그리고 일괄 삭제 및 기타가 있는데 이건 일괄 삭제는 이제 아직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편리한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용 신용카드를 불러온다든지 혹은 통장을 뭐 별도로 엑셀 자료로 입력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여기다 입력하는 거 외에 일괄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법인 결산 붕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괄 입력했기 때문에 일괄 삭제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괄 입력할 게 없으니까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다른 거 기능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괄 입력된 자료가 있으면 일괄 삭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Shift F5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역삼각형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역들이 숨겨져 있어요. 선택한 데이터 해서 뭐 선택한 데이터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선택한 데이터, 체크된 데이터가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체크되면 선택한 데이터 하면 선택한 데이터만 볼 수 있게. 내가 전체 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하고 이분계하고 이분계들은 이거만 뭐 여러 개 분계가 돼 있으면 여기만 보고 싶다고 한다면 선택한 데이터만 보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 다시 되돌아갈 때는 Escape, ESC 키를 눌러주시면 다시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어음책 등록하고 싶으면 어음책 등록이 아까 뭐 있었죠? 어음 있었죠? 어음 같은 경우에는 뭐 어음책 등록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음책에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 계정 조회는 계정 과목별로 우리 분계된 것 중에 계정 과목별로 계정을 조회할 수 있게 해놨어요. 혹은 금일 발생한 거 보면 금일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일일 자금인데 일일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무대리인들은 잘 안 쓰지 않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일보 같은 걸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매일에 자금 변동 현황을 쓰는 회사들은 이게 유용해요. 그러면 이렇게 일일 자금 현황이 자금 정보가 현금 얼마 나가고 이 날짜에 3월 4일자에 현금 얼마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일일 자금 되겠고 메모는 아까 봤듯이 여기다 메모하는 거 내역이고 이게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간편 입력 기능이 있는데 그 고정자산 간편 입력 기능을 대체할 때 고정자산에서 하면 고정자산 입력해 놓은 것만 다시 별도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표가 쭉 입력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고정자산 입력해 놓은 내역 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 물론 검색에서 계정 과목을 고정자산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간편하게 고정자산만 본다고 누르면 고정자산 항목만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전표 순서 변경. 전표 순서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전표 순서 변경 누르시면 바뀌게 되고 옵션 변경에서 누르면 옵션에서 전표 출력 번호랄지 뭐 부서 사업명, 거래처 코드랄지 이런 것들을 이 프린트 옵션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돼 있어요. 이게 뭐 코드 변환이 있어서 코드 뭐 데이터를 선택하면 뭐 코드 변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코드 변환해서 거래처 코드라 그다음에 뭐 이걸 바꾸고 싶을 때 내가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거 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꾸면 되는데 주요하게 내가 보니까 그 1년 내내 똑같은 분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거래처가 다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된 거래처에다가 계속 입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그것도 일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분계들을 어떻게 한다? 코드 변환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이것도 뭐 가끔은 써요. 그럼들이 유용하게. 이게 이제 외화 정보, 외화 정보의 내역들을 외화로 된 경우에 외화 정보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업무용 차량 입력. 그러니까 돈 나간 내역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소모품이다 그러면 소모품이 업무용 차량 관련 입력이면 입력했으면 해당 계정은 뭐 업무용 차량 관련 계정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소모품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유류비랄지 이런 것들은 소모품 계정으로 뭐 업무용 차량 계정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고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뉴들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숨겨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차 칸이 이 위에 있는 창이 칸이 좁아서 역삼각형으로 숨겨놨었는데 이번에 이 세부사항 툴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옆에 있는 툴바에서 툴바를 누르시면 이렇게 툴바에서 안 보였던 것까지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구주의 옛날처럼 이 어디에 숨겨 있었지?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하고 이렇게 눌러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툴바를 누르면 전체 내역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거 뭐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기서는 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연표 입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연표 입력에서 대한 내역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우리 여기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통해서 그 내역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